수년 동안 이른바 엑소더스 운동이라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이 운동은 유대인 유권자들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옮기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당 후보가 유대인들에게 너무 적대적이고 공동체에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평소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한 경우라서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 미시간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원을 포함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중도 좌파 진영이 상원 후보인 압둘 엘 사이드 등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지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소신 있는 지도자인 랍비 애셔 로파틴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메리칸 뷰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랍비 애셔 로파틴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미시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원 선거와 관련된 이 논쟁의 중심에 계신데요. 어렵습니다. 민감한 쟁점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피해가야 하지만 때로는 건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시간 현지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당신의 쇼에 출연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I24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라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느꼈습니다. 미시간에서 압둘 엘 사이드가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보적 가치에도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당에게 정말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고 흔한 표현을 쓰자면 끝없이 나쁜 방향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증오와 이스라엘에 대한 악마화는 민주당에게는 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게 뭔지 알기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바로 이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산 파이커와의 관계인데 그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며 친분을 쌓고 있는 압둘 엘 사이드 같은 민주당 지도자들에 의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비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는 하산 파이커와 함께 있었고 우리는 그와 선을 긋는다거나 나는 그와 거리를 두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와 의견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일들이 저를 너무나 두렵게 해서 저는 반드시 행동해야 하고 마이크 로저스를 위해 투표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상원에 대해 걱정하고 마이크 로저스의 정책을 좋아하지 않아서 압둘 엘 사이드를 위해 투표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투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 로저스에게 투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왜 이게 그렇게 큰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말은 우리도 투표했고 유대인들도 투표했습니다. 민주당원들도 과거에는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이콥 제비츠가 떠오릅니다. 매사추세츠의 브룩스 상원의원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원이 공화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용감해져야 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키파를 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시리아에서도 키파를 썼고 디어번을 방문할 때도 키파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든 키파를 씁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그게 우리에게는 키파 같은 표시입니다. 유대인의 별이든 그냥 나타나는 것이든 우리는 더 용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둘 엘 사이드가 벌인 이런 종류의 캠페인은 온갖 반유대주의를 은근히 조장하는 메시지와 하산 파이커 같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해롭습니다. 이건 시민적 품위에도 해롭습니다. 이건 나쁩니다. 하산 파이커는 폴란드인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해 끔찍한 말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 침공당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등등. 이건 모두에게 나쁩니다. 우리는 이걸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이걸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당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디트로이트와 애나버 지역 그리고 미시간 전역에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제 말은 당신도 그렇게 느끼나요?
제 말은 여론조사는 보통 신뢰할 수 없죠. 적어도 이렇게 먼 시점에서는요. 하지만 이게 어떤 영향이라도 미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그런 기운을 느끼나요? 네, 저는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에 표지판을 세우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마이크 로저스를 지지하는 민주당원 혹은 마이크 로저스를 지지한다는 표지판이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느끼고 당보다 나라를, 당보다 유대인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곳에서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부분이 바로 제 생각에는 이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입장을 밝혀줘서 고맙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다른 랍비들도 있나요? 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랍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좀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디트로이트 유대인 연합회의 회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신도 지도자가 마이크 로저스의 상원 선거 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유대인 커뮤니티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내도록 약간의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보세요. 만약에 압둘라 사이에드를 정말 좋아하거나 그를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원이나 대법원 때문이라든지 민주당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이유라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세요. 미국의 유대인들과 친이스라엘 커뮤니티 일부는 이스라엘이 논쟁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상원 선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번 선거가 상원 통제권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슈퍼볼은 아니지만 플레이오프 경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대화의 중심에 두고 더 나아가 미국 유대인 공동체를 이 대화의 중심에 두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최우선 이슈로 삼아야 한다고 느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마이크. 저는 유대인 문제와 이스라엘 문제가 조금은 희미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압둘 사이드가 가진 증오와 극단적인 정책, 그리고 그가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미시간에는 미시간 민병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유대인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 온갖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시간 민병대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마이크 로저스에게 투표할 것 같은 온갖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꼭 유대인 공동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마이크 로저스에게 투표하길 바랍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꼭두각시야라고 말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금 더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 목소리가 유대인 공동체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소리를 내고 용기를 내야 하며 소심한 유대인처럼 굴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번 캠페인, 즉 앞으로 2달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제쳐두자고요.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은 잠시 제쳐두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하산 팔커는 그 이후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하산 팔커도 인종차별적인 부분을 건드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야 한다는 그의 견해도 드러나야 합니다. 압둘라 사이드가 그것을 지지하나요? 이것이 정말로 드러나야 할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든 유대인들을 약간 옆으로 치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아시다시피 미시간에는 12만 명, 어쩌면 10만 명의 유대인이 있고 그들 모두가 유권자는 아니라고 해도 한 8만 명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보통 민주당원입니다. 그들은 앨리사 슬로킨에게 투표했던 민주당원들이죠. 헤일리 스티븐스에게도 투표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거나 마이크 로저스에게 투표한다면 그게 정말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가 결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거 캠페인에서는 모든 것이 유대인에 관한 것만은 아니죠. 저도 그 점을 이해합니다.
사실 그게 바로 반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이 유대인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라고요.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원조를 주는 30억 달러, 바로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미시간주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 돈의 많은 부분이 일자리로 다시 미시간에 돌아오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대인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 로저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대인 커뮤니티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대인에 관한 건 아닙니다. 오직 반유대주의자들만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저는 미시간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유대인에 집착하면서 워싱턴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둘라 사이에드는 워싱턴에 갈 겁니다. 그는 유대인에 집착하고 민주당을 무너뜨리는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읍시다. 마이크 로저스 같은 사람을 뽑읍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흥미로운 역학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일어나서 강해져야 하고 항상 그냥 만만한 존재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흥미롭네요. 저는 하루 이틀 전에 마이크 로저스나 어떤 집회나 토론에서 압둘 사이드가 워싱턴에 가서 팔레스타인을 대표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가서 미시간을 대표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조언을 따르는 셈이죠. 알다시피 우리는 외부 세계와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미시간에서 종교 간 연합이나 공동체 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해오셨죠? 들어보세요. 그런 활동들 중 많은 부분이 10월 7일 이후 미국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대인 제도권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위로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해온 그 연합이나 동맹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도 이 사람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우리도 이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한 아랍 지도자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지만 아랍 지도자이고 우선 공화당원입니다. 그분은 마이크 로저스를 지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랍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하도록 이끄는 데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랍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은 극단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약 20% 정도 있는데 그 중에는 확실히 레바논 출신 시아파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폭격했다고 느끼고 그래서 여기 미국에 오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이 지역에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 같은 문제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추산에 따르면 무슬림 공동체의 80%는 이런 종류의 극단주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마 압둘 사이드에게 투표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디어본에도 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무슬림들, 대부분의 아랍계 미국인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한 커뮤니티의 이야기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마이크 로저스가 아랍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는 아랍계 미국인 리더가 있다는 겁니다. 흑인 커뮤니티에 관해서는 미시간에서 유대인들과 흑인들이 대체로 헤일리 스티븐스를 지지해서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과 접촉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만난 몇몇 중요한 흑인진 지도자들은 압둘 사이드에게 이용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몇 DSA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이스라엘과 집단 학살 같은 것들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흑인 커뮤니티가 걱정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가 압둘 사이드를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 아프리카계 미국인 친구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선거가 분쟁이 많은 선거가 될 것이고 유대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로저스에게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압둘 사이드에게 투표할 것인가? 혹은 압둘 사이드를 정말 좋아하는가? 어떤 유대인들은 그를 좋아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 흑인 지도자들, 그것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마이크 로저스를 지지하고 나서는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벤 존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압둘 사이드의 접근 방식에 대해 많은 공개적인 비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가 누구를 지지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게 바로 제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힌두교 커뮤니티와 20만 명에 달하는 칼데아 커뮤니티와 같은 훌륭한 연합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분들은 실제로 마이크 로저스를 지지해서 투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종교 간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디트로이트에서 JCRC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앤아버에서 커뮤니티 구축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관계가 충분히 견고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크 로저스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우정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 두 번째가 뭔지 까먹었는데 이제 마이크님께 넘기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아까 헤일리 스티븐스를 언급하셨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었고 당내 예비선거에서 엘사이드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선거에서 승리한 엘사이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상원 다수당 대표이자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유대인, 그리고 소위 유대인의 쇼메르, 즉 유대인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그는 엘사이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나 공동체의 다른 분들이 꼭 마이크 로저스를 전적으로 지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있지 않나요? 공화당 쪽에 표를 던질 필요도 없지만 엘사이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헤일리 스티븐스 같은 사람들도 그런 입장에 호응할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레미 모스가 의회에 출마하고 있는데 그는 제 지역 출신이고 아마 당선될 겁니다. 여기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그를 지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인사들에게 마이크 로저스를 지지한다고 말하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랍비입니다. 저는 내부 인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보통 민주당에 투표하지만 민주당 내부 인사들은 적어도 제레미 모스나 힐러리 숄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시간 서부 지역의 하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마이크 슈머에 대해서는 말도 마세요. 그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건 유대인을 걸레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걸레 취급을 받고 싶습니까? 이 사람 압둘 사이드 같은 경우는 슈머를 당 대표 자리에서 내쫓고 싶어 하죠. 그리고 여기서 슈머는 아무런 우려나 문제가 있다는 말도 없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일리 스티븐스가 그런 말을 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아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또한 민주당이 한 달 전에 미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폭력과 괴롭힘을 규탄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6주 전에 헤일리 스티븐스가 야유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압둘 알사이드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압둘 사이드는 그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건전한 정치적 토론을 원하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둘 알사이드 같은 사람들과 몇몇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그는 DSA 소속이 아니지만 하지만 일부 DSA 후보들과 다른 사람들은 거친 대립 분위기에 기대어 득을 보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상대편을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선거를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내부자가 아니라 랍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지금은 어떤 랍비도 나는 내부자가 아니라 랍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선거철을 접어들면서 랍비라면 누구나 내부자입니다. 그런데 중동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유대인, 아시케나지, 세파르디, 그리고 특히 시리아계 유대인 대표단을 시리아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곳의 공동체가 뿌리를 다시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그 공동체를 떠난 시리아계 유대인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한번 관계를 맺으려고 하며 어쩌면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세우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아직 멀었지만 혹시 우리에게 내부자의 시각을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다시 내부자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임무나 대표단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모든 방문은 선의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리아에 대해 어느 정도 내부 사정을 잘 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미시간에 계신 놀라운 의사분에게서 온 것인데 그분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유대인위원회와 함께 유대인과 무슬림 관계를 위해 일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1년 반 전 2월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셔, 너는 가야 해.
저는 아슈케나지 유대인입니다. 저는 시리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셔, 너는 시리아에 가야 해.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이때가 2월이었고 혁명이 일어난 지 겨우 3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인상 깊게 만든 것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나 가자 지구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저는 위구르인들도 신경 쓰고 다르푸르도 신경 씁니다. 제가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리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리아를 재건하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매우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저는 2번 더 그곳에 갔습니다. 저는 시리아인인 조 자자디와 함께 몇 차례 사절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시리아 모자이크 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 내부자들, 주로 외무부와 사회노동부 장관, 경제부 장관과 함께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두라 에우로포스 프레스코화가 있는 다마스쿠스 국립박물관 관장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의 많은 작업이 알레프 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재단이 아니라 프랑스의 알레프 재단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닥터를 신뢰했습니다. 아샤 박사님이요. 그는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사드에 의해 대부분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견해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제 소신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시리아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샤르, 이전에는 존란이었던 인물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자연스러운 동맹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즈, 알라위파, 쿠르드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쿠르드족을 사랑하지만 시리아는 온전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쯤 모두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샤르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를 졸란이라고 부를 거라고 했고 그는 이슬람주의자라느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리아가 손을 내밀며 우리 이웃 모두와 평화를 원한다고 했죠. 물론 골란 고원 문제를 논의해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골란 고원에서 모든 전차를 철수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와, 평화다. 아니죠. 히브리어로 카브델 베하시테후, 즉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지만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리아를 터키로부터 조금 떼어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터키에게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터키가 실제로 오스만 제국의 일부로 시리아를 장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유대인 선의 사절단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모두 같은 것으로 혼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활동들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2번의 방문은 9월과 12월이었습니다. 마이크, 당신도 시리아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2번의 여행에서는 다마스쿠스 어디에서나 키파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몇몇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물어봤고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반이 분야나 그런 쪽의 내부자는 아니지만 제 시리아 친구들과 아랍 친구들은 이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는 헤즈볼라를 타격하고 이란을 약화시킨 게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인들은 헤즈볼라를 싫어하고 이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드루즈,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노력해야 합니다. 드루즈와 베두인, 그리고 이쪽이 저쪽과 싸우는 문제 말이죠. 중동은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쿠르드족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미시간에서 온 제 칼데아 친구들과 함께 쿠르디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쿠르디스탄에 갔었습니다. 저는 선지자 나훔의 무덤이 있는 알코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르디스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라크 내 쿠르디스탄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현명해져서 여전히 시리아가 훌륭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레바논에 헤즈볼라의 모든 무기를 보내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 마약 거래, 캡타곤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리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외무부의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고 제가 그들과 예전만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의사 친구들의 인맥도 예전만큼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언젠가 다시 시리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리아 사람들에게 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하차카인가? 라고 하죠.
이게 다 보여주기식인가요? 정말 대단한 쇼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서류와 비자 같은 걸 다 작성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부 보여주기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충분한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샤르는 1년 반 동안 이게 이란식도 호메이니식도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알다시피 호메이니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도 보셨을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보자고 말할 거예요. 또 내년에 다마스쿠스에서 보자고도 말할 거고요. 그리고 바라건대 20초 정도면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리아로 돌아갈 만한 무언가가 있나요? 네, 정말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시나고그도 있고 그 옆에는 묘지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들의 결정이죠. 그래도 꽤 아름다운 도시예요. 알다시피 다마스쿠스는 60년 전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시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그들은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환영할 거예요. 이 시간에 계신 라비 아셔 로파틴 정말 감사합니다. 곧 다시 이야기 나누세요. 건강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도요, 샤나토바.